지금 일본에서는 중의원을 뽑기 위한 총선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이끌고 있는 자민당과 열린여당인 국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할지 여부가 관심인데요.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게 이번 선거가 이제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달에 중의원을 해산하면서 치러지는 조기 총선인 건데 일단 종전보다 의석은 이제 10석이 줄어든 465석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아베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분위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해산 전에는 아마도 아베 수상이 기껏해야 과반수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상을 했었는데 예. 지금 뭐 예상을 띄웠고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여당이 310석 그러니까 개헌선에 육박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역시 이제 가장 큰 것은 이 북한 리스크 이건 굉장히 북한 카드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뭐 일본의 그 EEZ 베타지 경제 수역에 수차례 말하자면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진 것도 있고 또 이제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비상 피난 훈련 같은 것도 도도부연부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베 수상이야말로 북한 문제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변수는 역시 이제 20대, 30대의 지지율인데요. 자민당 지지율이 60대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것은 20대, 30대는 지금 취업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거의 이제 안전 고용률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일본이 구인난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실업 문제는 완전히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구인난이 아니고 예, 구인난. 구인난입니다. 사람을 구하는 없은 정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대, 30대의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이게 희망의 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입헌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민당은 20대 뭐 골고루 이렇게 30대, 60대에서 지지율을 받는 반면에 분산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제 선거 연합을 해가지고 후보를 단일화시키고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입헌민주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희망의 당은 두 개 정당으로 쪼개져가지고 그러게요. 후보자가 이제 야당이 분열하면서 오히려 이제 여당이 지금 독주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고이케 태풍, 그러니까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가 그때 중의원 해산 때만 해도 아주 큰 태풍이다. 태풍이란 표현을 쓸 만큼 굉장히 좀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이게 후반부가 될수록 점점 줄어드는 모습은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도쿄도 지사 이제 우리 같은 서울시장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잘했고 여러 가지 도쿄도 문제가 산적돼 있었기 때문에 개혁적인 제시를 한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희망의 당을 만들면서 이전에 이제 민진당 전통 야당이 분열이 되면서 이제 상당히 우파 쪽이 대부분 다 이제 희망의 당으로 왔거든요. 예. 그런데 코이키 지사가 어떤 지침을 내렸냐면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진보적인 과거 민주당 이사들은 배제하겠다. 이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가지고 입헌민주당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입헌민주당 훨씬 진보적인 정당입니다. 진보 쪽을 흡수하지 못한 거군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의 유권자들이 이게 자민당 이중대 아니냐. 말하자면 이게 보안 정당이지 어떤 대립축을 가지고 아베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서면서 이런 그 일본의 진보 그룹들이 충성도가 지금 빠지면서 거품이 지금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보 쪽을 잡고 좀 아베 쪽과는 결을 달리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맞습니다. 실패한 거라고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자기가 지금 야당의 중심인데 사실은 이제 도쿄도 지사 자리를 내놓고 예. 중의원 총선거에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아베 수상과 1대1로 대결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렇죠. 네. 자신은 중의원 총선거에 나오지 않고 본인은 도쿄도 지사에 전념하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야당의 중심축이 사라진 상태거든요. 이건 뭐 게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야당의 중심축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본의 야권이 공중분해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고이케 유리코의 희망의 당 그리고 민진당 출신의 리버럴계 인사들이 창당한 당이죠. 이 입헌 민주당의 경우에는 모두 최대 50여 석을 얻는 데 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대로라면 일본 정치권의 우경화저지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까요? 예, 이건 지금 당분간은 이제 일본 국민들로 봐서는 이게 북한 문제가 제일 큽니다. 이제 말하자면 한반도 뭐 약간 이게 상당히 좀 위기 의식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 내에 주일미군 기지가 많기 때문에 북한의 공격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해가지고 이제 일본 국민들이 역시 아베 수상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리고 아베 수상이 이 카드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베 수상이 수상이 된 것은 납치자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정치적인 동력을 만들어가지고 수상에까지 이른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보게 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여러 가지 신뢰 관계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화
이게 압박 두 개 병행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라는 것은. 그런데 비해서 일본은 지금 미일 간에 하나가 돼가지고 완전한 이제 대북 제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이 어느 쪽인가 하면 이제 아베 수상의 편을 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와가지고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 일본 방문하는데 납치 피해자 가족들하고 면담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상당히 이게 불량 국가 또는 실패 국가 납치하고 핵을 개발하고 하는 쪽으로 해서 이 분위기를 몰아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북한 카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그 변수를 삼아가지고 압승을 거두는 이런 전략에는 굉장히 그 노예한 그 정치가입니다. 그건 뭐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보수 지지층은 더 결집시키는 결집시키고. 거죠. 예. 그렇군요. 예. 결과적으로 실제 여당이 이렇게 압승을 하게 된다면야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개헌을 하는 거. 이걸 저희도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건데 이게 이제 가속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제가 뭐 보기 이런 맞습니다.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이번에는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빠르면 내년부터라도 헌법 개정 가능성이 이제 1년 성큼 내에? 다가왔습니다. 어. 일본의 이제 그 평화법 개정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이제 연립여당인데 공명당은 구조를 바꿔가지고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 약간 갈리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희망의 당은 전반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항, 예를 들면 지방 분권이라든지 하나하나 내용을 두고 보면 사실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도 아베 수상은 이걸 이제 추진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당장 지금 국민들의 생활에 걸린 것이 예를 들면 소비세율 10%입니다. 근데 지금은 8%인데 그동안 약간 미뤄뒀는데 만약에 이번에 선거에 압승하게 되면 소비세 10%를 올려야 됩니다. 근데 그건 상당히 이제 국민 내부에 저항이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잘 커버를 하고 그다음 북한 리스크를 관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아마 빠르면 내년 중에는 이런 그 헌법 개정에 관한 본격적인 절차를 가속화시킬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만약에 거기서 실패하게 되면 또는 일단 법안을 제출했다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게 되면 아베 수상은 정계 은퇴해야 됩니다. 정계 은퇴해야 되고 자민당은 야당으로 하야해야 됩니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아베 총리 입장에서 굉장히 모험수네요. 모험입니다. 이거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인이 책임을 지고 헌법 개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러겠네요. 상당히 이제 미지수인데 어디까지나 아베 수상의 생각은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역사에 남고 싶다. 교과서에 실리고 싶다는 생각은 그렇죠. 굉장히 강합니다. 개인적인 그 심리 상태는. 그렇군요. 많은 네. 고민들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개헌을 하려면 예. 이 제1야당이 누가 될지도 관심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고이케 유리코의 희망의 당은 개헌을 찬성하고 있고요. 또 입헌 민주당은 개헌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당이 더 표를 많이 얻을까요? 단순히 봤을 때는 뭐 찬성한 쪽이 가져가지 않겠냐 이런. 지금 이제 희망의 당이 아무래도 지금 그 후보자를 많이 냈습니다. 네. 그리고 입헌민주당은 지금 그 민주당 내에 진보 그룹들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파이 볼륨이 작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당선자 수는 분명히 희망의 당이 다 높을 거지만 과연 전통적인 일본의 야당의 어떤 민주당의 흐름을 잇고 있는 당은 어디냐? 입헌민주당입니다. 입헌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베 수상이 헌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안보법제를 통과시켰거든요. 이건 뭐 실질적인 헌법 개정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장 중요한 테마가 뭐였냐면 아베 수상이 헌법에 입각하지 않고 입헌에 입각하지 않은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반드시 입헌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거기서 따온 이름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헌법 개정에 반대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일본에 특히 이제 관심이 있는 우리도 관심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문제. 예. 근데 이것은 이제 자민당은 이것을 재개하겠다는 것이고 이건 원자력 발전은 폐기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입헌민주당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쟁점에서 야당다운 야당, 선명 야당으로서의 입헌민주당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한국에서 본다면 사실 입헌민주당하고 컬러가 맞는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어쨌든 국회 해산 결정에 이어서 이제 치러진 총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베 총리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의석을 이제 절대 안전 아베 총리 입장에서 절대 의석 안전 의석이라면 이제 200 후반대, 300 초반까지도 예상할 수 있을 텐데 일단 국회 선전보다 20, 30석이 적게 나온다거나 그렇게 나오면 어쨌든 책임론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른 본인이 그때 선거 전에 해산 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자신의 진퇴 여부를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네. 과반수를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면 그건 선거에 승리한 거다. 이렇게 허들을 아주 낮춰놨습니다. 낮췄군요. 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까지 무슨 사학 스캔들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이긴다는 것은 확신이 없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33석이 과반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61석 정도면 자민당과 공명당이 이제 그 대부분의 국회의원회 위원장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대승입니다. 그리고 나서 300석에 육박하게 되면 개헌선에 가까울 정도. 이건 개헌선이 압승이거든요. 310석인가요? 310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300석을 넘어가도 적어도 이건 엄청난 압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아베 수상이 물러날 가능성은 매우 적고 이게 이제 2020년에 도쿄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때까지 이제 그 3년간 임기를 연장해 가지고 하는 게 지금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본다면 북한 변수가 계속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간다면 아베 수상이 더 장기 집권할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후에서 가장 최장기 집권 여당 후보 총재가 되는 겁니다. 수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만약 3분의 2가 넘는 310석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이제 아베 총리는 3연임 가도를 달리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적 지지율이나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이 아베 총리가 3연임을 하는 것에 대한 찬성률이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 그 뭐, 갭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역시 아베 수상이 지난번에 이제 각계 학원하고 모리토모 학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본인이 스캔들에 연루된 거고 압력을 행사해 가지고 대학에다가 입학 정원을 늘려준 것이고 또 부인도 마찬가지로 이게 걸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측근들이 만약에 스캔들에 크게 걸렸으면 이건 이제 그 수상이 물러나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본인하고 부인이 걸려 있거든요. 근데 그걸 불식시키면서 그걸 커버를 하면서 또다시 해산을 해가지고 선거를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내외 학자들은 이건 해산의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야당이 지금 지림연렬한 상태고 여당 내에서 예를 들면 이시바 같은 그런 방위족, 이 국방 문제 아주 전문가가 있는데 뭐 이시바 같으면 뭐 별로 아베 수상하고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시다 후미오라는 지금 외무 대신이 있는데 네. 기시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그 말하자면 야욕이랄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뭐랄까 그런 욕심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자민당 내에서도 당분간은 아베 수상을 대체할 인물이 그렇군요. 많지 않다.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일본 국민들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분간은 이제 대한 관망하자. 인물이 없다는 대한 그런 부재한 상태고 인물들. 지금 상당히 위기 상태인데 이걸 바꿔가지고 주자를 바꿔서 어떡하겠냐 맞아요. 하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심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야당이 질의멸렬했다는 표정을 표현해 주셨지만 사학 스캔들로 인한 어떤 그런 위기를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혹인데 그걸 잘 못 잡은 맞습니다. 것도 맞습니다.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끝으로 이제 일단 뭐 투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태풍 이 란이라는 것의 영향 때문에 항공기 260여 편이 결항됐다고 하더라고요. 결항이 결정됐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뭐 어제로 앞당겨서 투표하기도 했고 투표에 좀 차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투표율에 좀 영향을 줬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일단은 지금 투표율은 높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제 지난번 총선거가 52%였거든요. 예. 이제 전후에 가장 투표율이 낮았었는데 적어도 이제 지난번에 너무 낮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전 투표를 보게 되면 한 1,560만 명 정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높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투표에 관심은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태풍이 와가지고 나고야 도쿄를 거쳐가지고 북상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태풍이 오는 정도면 투표율은 낮아집니다. 우리에서 비가 또 많이 오게 되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심도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너무 낮았기 때문에 네. 적어도 50%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때보다 하는 낮지는 그런 않을 것이다. 생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일본 총선에 대해서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